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 잔재 청산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요.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소관 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에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추경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한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기초학력보장 관련 예산 전용을 지적했습니다. 잘못된 예산 책정으로 3억 원 넘는 금액이 전용됐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9월 7일 열린 서울특별시 교육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진행하는 급식실과 체육관 건립 등에 대한 계획이 치밀하지 않아서 예산 낭비 등 사업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다 거친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한 1, 2년 있다가 또 계획을 변경하고 공사비 증가했다 그러고 이러면서 또 학생 식당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러면서 또 다시 공유재산 변경을 요청하고 이런 지금 사업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관리계획 승인 절차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걔들이 지금 초등학교 들어오기도 전에 이 계획이 돼서 벌써 졸업을 해서 나갔다. 그 6년 동안 얘들은 학교 체육관이나 급식실을 애타게 기다렸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현행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에서는 학교 증축의 경우 위치 변경이나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때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서 진행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학교 시설을 증축하고자 할 때 치밀한 계획을 통해 가급적 한 번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민과 학교 간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금동초등학교 내 보행도로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교육위원회는 9월 8일 열린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 금동초등학교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에서 초등학교 내 보행도로의 주민통행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이동편의 개선 사업 추진 내용을 포함한 축조물 동의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민원이 붙고 그냥 좀 더 줄여보자 하는 임금배식 방편 행정이 이게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없잖아요. 동의안 승인으로 학교 부지인 서울 금동초등학교 정문 쪽 옹벽에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보행 데크가 2021년 12월까지 조성되게 되지만 학교 시설 내에 연구시설 축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시설에는 연구실을 축조를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지만 물론 또 일정 부분에 대한 그러지 아니한다는 법령의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학교 부지에는 교육감 이외의 자가 엘리베이터 및 보행 데크 등과 같은 연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될 경우에 한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또 매일 학교에서 보던 친구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초중고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 창덕여자중학교입니다. 학생 교사만큼이나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창덕여자중학교의 운영위원회 장경희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창덕여자중학교는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현재의 삶에 자연스럽게 미래 역량을 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학생, 교사, 지역의 구분을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참된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런 만큼 학교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의 예산 편성과 결산을 논의하고 학사 일정 및 학칙 제정에 참여하며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 방법을 고민하는 등 학교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논의,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1996년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초중고교에 구성됐으며 학교 헌장 학칙 규정의 재개정을 비롯해 교복, 체육복 선정, 학부모와 일반인 대상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설치 운영, 학교 운영의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 운영에 있어서 차질을 빚는 것은 당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가니 학교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운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이 일부 개정됐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서울시 의회에서는 코로나19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 결과를 반영해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과 같은 재난 발생 시 학교 운영위원회 선출 기한 및 위원회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시기에 맞춰서 전자적인 투표 방법으로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운영위원회 공백이 없게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학교 운영위원회.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더욱 도움이 되는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특수교육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통합교육팀을 신설합니다. 서울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지만 단위 학교에서 진행되는 통합교육은 특수교사와 통합학습교사 역량에 의지한 채 체계적인 통합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통합교육팀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는 물론 장애, 비장애인 학생들 모두가 행복한 교육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